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의 기초, 펀드와 수익증권의 의의, 그리고 펀드의 분류, 펀드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펀드 수수료와 거래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와 수익증권의 의의입니다. 이 정권은 어떤 우리가 권리나 의무를 나타낸 정서죠. 통상 우리가 금융 투자 상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금융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것은 통상 우리가 주식, 그죠? 주식을 우리가 지분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 주식은 통상 주식회사가 우리가 자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기반증서를 우리가 발행하고 또 이를 기반증서를 주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오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식이 있고 또 우리가 통상 채권, 또 그리고 채권과 채무증권이 있죠. 그래서 이 수익증권은 통상 우리가 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맺는 투자계약을 정빙하는 증권,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투자계약증권에는 파생결합증권과 증권 예탁 증권이 있죠. 증권 예탁 증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증권은 통상 주식, 채권 등의 증권 또는 선물, 또 우리가 옵션 등의 파생 상품 및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할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위하여 전문 투자기관인 투신운용회사가 투자금이 자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은 통상 증권이지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증권의 형태가 아닌 통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장의 형태는 어떻게 그 상품에 대해서 자신의 투자금이 얼마나 기재되어 있는지 통장을 찍어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수익증권은 통상 투자자, 이 위탁자들이 투신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그리고 이 투신운용사는 수익증권을 배분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위탁자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금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선물 옵션에 알기 전에, 그죠?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 졸업을 하면서 우리가 통상, 주식은, 발행시장, 1차적 시장과 주상적 시장이 있죠. 그래서 또 유통시장에는 우리가 2차적 시장, 구체적 시장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 시장에는 통상 코스피 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상장 기업의 주식 시장을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통상 첨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을 본떠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또 벤처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군들을 상장시킨 시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우리가 코넥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이 정권을 발행을 하여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상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리고 주식 관련 용어로는 우리가 블루칩과 옐로칩, 블랙칩, 밀레니엄 칩이 있는데 이 블루칩은 위험이 작고 가치 하락 가능성이 낮은 우량 투자 종목을 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그리고 배당 지급을 실행해온 기업의 주식을 통상 우리가
블루칩이라 그럽니다. 블루칩. 그리고 옐로우칩은 중저가 우량주, 통상 블루칩에 비해서 가격이 낮고 업종 내 위상도 블루칩에 못 미치는 종목군을 우리가 옐로우칩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블랙칩은 탄광이나 석유 등과 같이 통상 이런 탄광, 석유 등과 관련된 종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통칭해서 블랙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대표적인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밀레니엄 칩이라고 그러죠. 이 밀레니엄 칩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연결된 수많은 첨단 관련 산업들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펀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통상 국내에서는 1만 개를 넘나드는 그런 우리가 펀드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펀드는 개수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생성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 이 수많은 펀드 중에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펀드를 나누는 주요 기준으로는 우리가 통상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의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그리고 어떤 운용 제한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자산 투자를 제한할지, 그리고 펀드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즉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그리고 투자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자산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펀드 자금의 불입 방식, 이 펀드가 저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펀드 자금의 불입 제한 여부를 우리가 펀드 자금을 2회 이상 불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주요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중심으로 한 펀드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표 4-1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펀드,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는 정권펀드, 그리고 부동산 펀드, 그리고 MMF, 그리고 혼합 자산 펀드. 이 혼합 자산 펀드는 투자 대상의 자산과 그리고 투자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는 통상 투자 자산의 50% 이상을 특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죠? 자, 그럼 특별 자산에는 우리가 정권도 있을 거고 또 부동산을 제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표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 표 우리가 6-1에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운용 제한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죠? 자, 운용 제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통상 파생형 펀드와 재간접 펀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투자하는 파생 상품을 평가 가액이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펀드가 있고 재간접 펀드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르는 분류, 그죠?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른 분류는 채권형 펀드와 그리고 주식형 펀드, 또 혼합형 펀드에는 우리가 주식 혼합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기타 혼합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대형주,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그죠? 우리가 통상 인덱스 펀드,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는 종합 주가 지수나 반도체 지수와 같은 특정 지수를 추정하도록 주식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그런 펀드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또 이런 대형주 펀드, 중소형, 가치주, 성장주, 인덱스 펀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펀드 투자 자산의 지역적 위치에 따른 분류, 그죠? 우리가 국내 펀드, 해외 펀드, 그리고 우리가 통상 브릭스 펀드, 그죠? 우리가 브라질, 러시아 이런 약자를 따서, 그죠? BR인 인디아,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가 브릭스 펀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인도, 베트남, 유라시아, 일본, 유럽 이런 각종의 유역 지역적 위치에 따른 그런 분류가 있다. 그리고 펀드 자금 불입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죠? 거치식 펀드. 이 거치식 펀드, 그죠? 이 거치식 펀드는 통상, 돈을 한 번에 불입하는지, 그죠?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펀드를 거치식 펀드고, 또 우리가 적립은 매월 펀드에 자금을 넣는 펀드, 통상 우리가 은행의 정기 적금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임시식 펀드는 우리가 투자 기간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파생 금융 상품 중에 우리가 이 파생 금융 상품은 근원이 되는 기초 자산으로부터 통상 관련화와 생긴 상품으로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정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파생 금융 상품은 즉 주식과 채권 그리고 현물 금융 자산의 옵션과 우리가 스왑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을 통상적으로 파생 금융 상품이란다. 그죠? 자, 그럼 파생 상품의 구제에는 통상 우리가 선도가 있죠. 그죠?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이 있는데, 선도는 어떤 상품을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선도라고 그러고, 선물은 우리가 표준화된 선도 거래로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도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자산을 현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옵션은 이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또는 팔 수 있는 권리,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통상 콜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푸시라 그러는데, 즉 옵션은 자기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죠. 자, 스왑은 우리가 통상 교환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왑 거래는 두 명의 당사자가 따로 지니고 있는 미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스왑이라고 그러죠. 스왑은 우리가 금리 스왑도 있고 통화 스왑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파생 상품 분류에는 우리가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이 있는데,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소,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또 장외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닌 경우에, 그죠? 거래에 대한 정해진 규정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일 등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어 장내 거래 상품보다 훨씬 많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펀드의 종류, 투자자산의 지역적 위치에 따른 분류, 그죠? 또 우리가 펀드 작업 불입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 자금 모집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모펀드, 이 공모펀드는 불특정한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대부분의 우리가 펀드가 이 공모펀드를 할 수 있고, 자, 사모펀드는 우리가 사모한다. 그죠? I miss you.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이 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에게서 사적으로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가 우리가 사모펀드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펀드 자금 불입 제한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우리가 단위형 펀드, 그죠? 또 추가형 펀드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펀드의 분류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위형 펀드는 클래식 공연장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추가형 펀드는 일반 공연장으로 비교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단위형 펀드는 한 번 입장하면 재입장이나 추가 입장이 되지 않지만은 일반 공연장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많은 펀드가 있지만은 모든 펀드는 우리가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해당 펀드가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펀드 투자의 장단점을 보시면요. 자, 펀드를 우리가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전문가에게 우리가 투자를 위탁을 해서 그 전문가에게 대신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펀드 투자의 장단점은 모두가 이러한 펀드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펀드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펀드 투자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자, 먼저 펀드는 우리가 통상 장점은 첫 번째, 소액의 우리가 수수료로 투자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유망해 보이지만은 또 자신 없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구성된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또 주식 펀드도 있고. 또 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금액으로 그죠? 우리가 100만 원 같은 경우에 우리 LG생활건강 주식 한 주 사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이런 100만 원 가는 주식을 우리가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포스코에 투자하는 대형주 펀드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가입하면 100만 원으로 이 세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계란을 우리가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눠서 운반이라 계란 운반할 때 우리가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눠 놓으면 만일 하나의 바구니가 깨어지면 그죠? 다른 바구니 계란이 깨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의 이점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래프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펀드 투자의 단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의 펀드에서 원금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큰 이익을 우리가 주식 올랐을 경우에는 그 이익이 경기가 좋고 세계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통상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반대로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그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종종 보았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이 펀드의 단점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펀드는 가입할 때 또는 청산할 때 한번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펀드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그죠? 이익 발생 여부 관계없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보수라고 하는 그런 수수료들을 계속해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1,000만 원의 펀드에 가입할 때 주가가 한없이 떨어져 펀드 평가 금액이 우리가 500만이 되었다고 해도 500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펀드를 운영해주는 전문가, 즉 펀드 회사죠. 그죠? 투자금융 회사에 보수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자, 펀드 수수료의 중요성, 펀드 수수료와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수수료의 중요성은 통상 이 펀드가 그죠? 투자 자금의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용사가 대신 운영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하지만 그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그죠? 또 펀드가 적자의 상태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또 어떤 두 개의 펀드가 동일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수수료 크기에 따라서 투자자의 최종적인 수익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수료는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 종종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펀드에 있어서 수수료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 상품을 정할 때부터 수수료 체계를 투자자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다. 또 그 수수료 체계가 그 펀드의 클래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먼저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펀드 수수료는 우리가 펀드에서 나가는 돈이다. 그죠? 그래서 수수료가 0에서 우리가 3%에 가까운 수준까지 아주 다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 중에 가입하는 투자자 중에 상당수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묻는지
그리고 어떤 펀드의 수수료가 더 저렴한지 알지 못한 채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펀드 수수료는 종류가 아주 많고 또 체계가 복잡해 보여서 펀드 가입 시에 이를 설명하는 참고해조차 그죠?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펀드 수수료 종류에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지불한 돈은 종류도 많다. 그리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게 펀드 수수료와 펀드 보수 수수료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와 우리가 통상 환매 수수료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환매 수수료 그래서 이들 수수료 중에 환매 수수료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펀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를 말하고 있다. 그죠? 판매 수수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판매 수수료는 수수료를 우리가 통상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시 선치 수수료와 우리가 후치 수수료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선치 수수료는 우리가 펀드 가입 시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또 불이익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서 운용하는 금액이 될 수가 있다. 후치 수수료는 불이익된 금액 전부를 투자 운용하다가 나중에 수출을 띄는 것을 우리가 후치 수수료를 한다. 자, 그리고 환매 수수료, 그죠? 우리가 가입 후에 펀드를 환매하는 시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기준으로 이익금의 70% 정도를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해야 하는 펀드 운용 회사 입장에서는 펀드 환매가 실질적으로 자주 일어나면은 펀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일종의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 펀드 가입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90일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환매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그런 펀드도 생겨나고 있고 펀드 보수료는 우리가 통상 투자 기간 내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우리가 수수료로 보수료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펀드를 계속 운영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총보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보수. 자, 이 펀드 보수는 투자 기간 중에 펀드 평가 잔액이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기준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판매 수수료와 펀드 보수료의 가장 큰 차이지만 우리가 판매 수수료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가입 시 또는 나중에 한 번씩 내지만은 통상 우리가 펀드 보수료는 펀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펀드에 대한 상세한 수많은 정보는 금융 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는 우리가 선치 수수료나 후치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보수료는 매일 뛰어나는 반복성 고정 비용이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는 펀드에서 이익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펀드 수수료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 정보의 원클릭 시스템을 보면 핵심 펀드 정보, 펀드 통계 복귀 정보, 자산 운용사, 투자 자문사, 펀드 판매사, 펀드 평가사가 있다. 그래서 펀드 수수료 물론이고 펀드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할 수가 있죠. 자, 교과서 214페이지. 그죠? 통상 보시면 펀드 수수료와 클래스 종류입니다. 그죠? 우리가 표를 보시면 그죠? 우리가 체계는 6-9입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가 PPT 자료는 4-9지만은 펀드 클래스 보면 1차 분류 그죠? 판매 수수료 부과 방식입니다. 그죠? A, B, C, D 그죠? 그리고 2차 분류 판매 경로 E부터 우리가 J까지 그죠?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3차 분류 기타 분류에 보시면 우리가 CD, SC 그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란 무엇인지, 펀드의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